네, 이번 시간에는 155페이지 04번의 지상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잠깐 이쪽에서 보시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해서 본 거예요. 근데 점유권과 소유권을 봤는데 앞에서 점유권은 갖고 있으면 인정된다 그랬죠. 사실상 지배란 표현을 쓰는데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이제 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본권은 점유하고 있든지 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소유권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소유권에서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인데 그중에 이제 사용수익하는 것을 떼가지고 딴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 그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딴 사람한테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걸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제한물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이 용익물권을 먼저 보는데 용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것이, 이걸 만약에 남의 땅을 빌려 쓴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이제 지상권, 전세권 같은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빌려주는 거, 임차권이 있게 되는데 어떤 걸 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실 것은 앞에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절대권은 굉장히 절대적인 권리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힘이 세. 그리고 이제 상대권은 좀 상대적인 권리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가진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진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힘 센 걸 그쪽에다 주는 것보다는 힘이 약한 상대권, 임차권을 설정해 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다? 임차권이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봐도 임대차를 많이 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용익물권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들은 사실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모른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는데, 먼저 지상권을 보시겠다 이 말입니다. 지상권이란 권리가 뭘까? 용익물권 중에 먼저 지상권을 보는데 제목 자체를 봐보세요. 이 지자가 땅 지자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뭘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게 지상권인 거죠. 지상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위에 자기가 자기 걸 가질 때는 뭐 지상권 이런 거 다, 임대차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필요가 없는데 남의 땅 위에 뭘가 가지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걸 빌려 써야 돼. 그래서 봐보면 여기서 지상권은 을이란 사람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만약에 여기에 나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란 사람이 남의 땅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요게 지상권이다 이 말인 거죠. 봐보세요. 여기서 이 지가 있어. 땅 지자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요것이 지상권이다 이 말인 거다. 건물 기타 공작물 그랬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작물이란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공작물이라는 것은 공작한 물건이에요. 즉 공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공작 시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든 것을 공작물이라 그래. 근데 그 공작물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 이것이 지상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155페이지 279조 조문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79조 조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죠. 타인의 토지 동그라미.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까지 동그라미 쳐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에다 동그라미 건물은 공작물의 예가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봅니다. 건물은 공작물의 예가 된다.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남의 땅 위에 갖고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 토지 사용권. 그래서 봐보세요. 사용하는 권리가 되니까 이게 용익 물권이 되는 거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제2절 지상권의 취득하셔서 보시면 우리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앞서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것이니까 땅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법률행위, 그러니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계약에 의할 때는 앞서서 공부했어요. 여기서 똑같아.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때 이거 취득하는데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봤다는 것인 거죠. 요걸 봐두십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는 156페이지로 가셔서 02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거기에서 제목에다가 법정에다 동그라미 써봅니다. 법정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지상권이 되니까 지상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근데 그 법정지상권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왜 이제 법률상 이런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어쨌거나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는 점은 다 똑같다. 이렇게 드시고요. 일단 이제 거기에서 뭐 우리 전세권 설정했을 때 문제되는 경우, 저당권 설정했을 때 문제되는 경우, 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기본 구조가 똑같다. 이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갑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거죠. 토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경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경매로 인해서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알기 쉽게 토지 소유자는 A가 되고 예를 들면 건물 소유자가 B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토지는 A 거가 되고 건물은 B 소유가 돼가지고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그런 권리가 없으면 이 건물은 철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철거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법에서 아예 당연히 인정을 해줘.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일단 여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뭐 경매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어. 근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 토지 이용권이 없으면, 사용권이 없으면 건물이 철거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 건물 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런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됐죠? 법정지상권 이렇게 되는 것인 거다. 요 정도만 봐두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교재 156페이지에 1번 건물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지상권, 2번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그리고 이제 3번에 2번 가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내용까지 다 읽으면 머리 아프니까 그러지 말고 법정지상권이라는 말로 똑같구나. 근데 법정지상권이 저럴 때 인정되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참고로 이제 거기에 3번에 1번에 보니까 분묘기지권이란 권리가 나오는데, 그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뭔지를 잠깐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이 지상권이라는 얘기를 더 잘 아실 수 있게 된다. 우리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묘가 우리 선산에 있는 게 아니고, 선산이 아니고 남의 땅, 예를 들면 이제 국유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땅에 우리 할아버지 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남의 임야에 이렇게 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묘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을 그냥 조금 분묘인데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공작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의 땅에다가 공작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20년 지나고 한 30년, 40년 이렇게 된 할아버지 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임야 주인도 이 분묘를 이장해라 요구할 수가 없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이거 기지란 말이 나오잖아요. 기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군 기지, 용산에 미군 기지 있죠. 아니면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그 미군들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그 기지를 쓸 권리를 인정해 준 거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의 땅에 분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우리 전통적인 이제 관념이 묘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잖아요. 이 유교 사회에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유교 사회에서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하는 것은 후손들의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도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 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안 돼 있죠. 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들만, 여기서는 제목들만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넘어가시고요. 다른 것들도 다 필요 없어요.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들어보기만 하고 지나가시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가시면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지상권의 존속기간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 갑니다. 여기서 최단기간을 제한한다, 내지는 보장한다,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 생각해 보시고 할 건데요. 남의 걸 빌렸을 때는 이게 소유자가 내 건데 남한테 빌려줄 때는 보통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빌려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 거잖아요. 네, 그런 관계에 있는데 지상권에서는 봐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 그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게 하루 1년 2년 있다가 막 무너질 게 아니잖아요. 또 나무도 1년 2년 키워 가지고는 나무가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예 법에서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건 외우실 필요 없어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최단기간을 제한해 준다. 이제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보장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거다. 네, 요것만 딱 써두시고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5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02번에 지상권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이렇게 나는데 제목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갱신청구권 동그라미, 매수청구권 동그라미. 그래서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보시면 이제 이런 거요. 금방 우리가 보신 것처럼 지상권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가지고 남한테 그 땅을 빌려줬는데 그 땅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위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 이런 것들이 그냥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쌩쌩하게 그대로 있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상물이 그대로 쌩쌩하게 있다. 지상물의 현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야, 기간 끝났으니까 철거해.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상권자가 더 쓸 수 있도록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갱신은 더 빌려줘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지상권 설정자라는 게 있다. 이제 빌려 쓰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되고 그것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이 이제 갱신 청구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갱신이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여기서 설정자라는 용어를 잠깐 좀 봐주시고 할 건데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있죠. 설정은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캐릭터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캐릭터를. 예를 들면 뭐 박명수 씨 같으면 버럭 이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사기꾼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등등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사기꾼이 아니지만 사기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런 것을 캐릭터 설정이라고 하는데 지상권 설정자는 그 사람한테 원래 지상권자한테 지상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상권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라고 한다. 뒤에 가시면 이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에 가면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이해되셨죠?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지상권 설정자가 못 빌려줘. 이렇게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거절. 그러면 거절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지상권자에게 뭘 인정해 주느냐? 이거 네가 사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 거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갱신 청구권이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 이제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한 것에 대해서 설정자가 거절을 하면 그때 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제목에다가 갱신 청구권 동그라미 치고요. 매수 청구권 동그라미 치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플러스 이렇게 둡니다. 즉 갱신 청구하고 플러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인 거죠. 그때 그 매수 청구권 앞에다가 지상물 이렇게 써놔도 좋아요. 지상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두실 것이요. 그 지상물들이 지상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지상물 매수권은 땅을 빌려줬을 때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임대차에 가시면 토지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전세권에도 가면 우리 이제 전세권은 보통 건물 전세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토지 전세권도 있어요. 그때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인 거다. 땅 빌려주면 갱신 청구권 문제가 생기면서 지상물 매수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봐두십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이거 우리 입문 시간이니까 여기 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응답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근데 이 지상물 매수권은 이런 것을 분명히 조문 자체에는 청구권 이렇게 돼 있지만 해석상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형성권이란 말이 뭘까? 그러면 이 형성권은 그냥 형성시키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성시키는 권리. 그 형성시키는 권리라는 것이 뭐냐? 지상물 매수권 행사를 했더니 바로 그 지상물에 관한 매매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려 아예 그냥 당연히 이런 것을 형성권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 거죠. 됐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 지상권에 관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59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05번에 지역권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역권을 좀 보실 건데 이 말도 우리가 사실 별로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서는 지역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갑소유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을소유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도랑이 있어. 물이 일로 흐르죠. 물이 흐르는데 우리 집에는 물이 들어올 길이 없어. 그러면 야, 너희 땅 좀 이렇게 빌려서 이쪽으로 물길 내 가지고 좀 다닐 수 없겠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똑같은 그림에서 이게 길이에요. 공로가 있어. 공로가 있는데 이 갑토지가 있는데 길로 나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 야, 이쪽에 좀 빌려서 우리가 좀 밟고 다니면 안 되겠니?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 을토지가 갑토지를 위해서 뭔가 자리를 좀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내줘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지역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갑토지를 여기서 요역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을토지를 승역지라고 해서 이 승역지가 이 요역지의 편익을 증대한다 이렇게 됩니다. 편익을 증대하는 거. 그러니까 갑토지 소유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승역지가 이 요역지한테 이렇게 길을 내주거나 물길을 내주니까 요역지의 편익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의 편익을 증대하는 권리 이런 것을 지역권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제 국사책에서 보면 무슨 역물을 부담한다 하잖아요. 뭔가 이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이게 역의 개념이에요. 뭐 우리 이제 절에 가면 무슨 울역 이런 것들 있고 그러잖아요. 뭐 부역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역이 서비스, 뭔가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 을토지가 갑토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지역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물길을 내면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물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인수지역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지역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길을 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행지역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쪽이 한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강인데 그 한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로 앞에 건물이 있고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예컨대 5층짜리 건물을 올려버리면 우리 집은 꽉 막혀가지고 한강이 하나도 안 보여. 답답해. 그래서 그때는 그 집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너희는 3층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그 고도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전망이 좋아지죠. 그런 것을 조망지역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요 제목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적,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지역권이구나 이 말인 거죠. 됐죠?
그래서 근데 지역권 자체는 크게 그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문 내용 잠깐 한번 보시면서 가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제1절 서설이 나와 있는데 291조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 거기 일정한 목적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일정한 목적. 일정한 목적 그렇게 하고 인수 쓰고요. 통행 쓰고 조망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 목적이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동그라미 타인의 토지 동그라미 자기 토지 동그라미.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그 밑에다가 승역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승역지. 자기 토지 거기다가 요역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2절 지역권의 성립이 나와 있는데 지역권이 어떻게 하면 성립할까 이런 문제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지역권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하겠죠.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으로서 취득시효가 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보시면 이게 길인데 그 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20년간 쭉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20년간 남의 땅을 계속 길을 내가지고 다녔어. 그러면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 거죠. 우리가 앞서서 소유권 편에서 취득시효를 공부했는데 취득시효 편에서 공부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원래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니까 그 원칙대로 가자면 등기가 필요가 없죠. 근데 취득시효에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지역권을 취득했다라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통행지역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봐두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상권, 지역권까지 공부했고요. 용익물권의 나머지 또 하나가 160페이지 가시면 06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근데 이 전세권은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이 있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